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거세짐에 따라 대학가에서 비대면 수업은 이제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절대평가제가 빠르게 평가의 기본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비대면 수업과 비대면 평가가 뉴노멀로 자리 잡은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절대평가제를 대부분의 강의에서 평가 제도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면 시험 실시의 어려움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대평가 제도는 특정한 기준만 넘으면 일률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대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줄 세우기를 통해 상대적인 점수를 받습니다. 예컨대 그 반에 속한 모두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상대평가 제도 하에서 꼴찌는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한편 절대평가 제도를 실시하면 100점 만점에 90점만 넘으면 A를 부여하기로 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40명 정원의 강의 수강생 전원이 90점을 넘으면 모두가 A를 받게 됩니다. 절대평가 제도는 무한 경쟁을 방지하고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 상호 간 협력과 배려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학업 부담은 줄이며 진리 탐구라는 대학 교육 본연의 목적에 가까워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림이 공시자료에 따르면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서울 소재 12개 대학의 2020학년도 A등급 비율의 평균은 60.2%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평균 43.8%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완화된 학점평가 기준으로 인해 학점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 것입니다. 학업 성취도는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고학점을 받은 학생 비율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성실한 학생들 몇 명에 한해서는 안 좋은 점수를 줍니다. 그것은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그 학생들까지 잘 주면 열심히 하는 다른 학생들한테는 불이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성실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안 좋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오픈북이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 시험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컨닝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된단 말이에요. 오픈북으로 해서 평가를 해도 시력차는 사실 다 보이거든요. 비대면 수업을 들으며 수업에 집중도 안 되며 등록금이 아까울 정도로 배운 것이 적다는 학생들의 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학점은 나날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학 동그라미 학과의 A 강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9학년도에 이어 2020학년도 1학기, 2021학년도 1학기 학점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며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학업에 열중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호소합니다. 시간상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어떤 학생들 보고 캠을 켜라, 카메라를 켜라, 혹은 마이크를 켜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때 뭔가 바로바로 안 켜는 학생들도 있고 혹은 기술적인 문제 같은 걸로 되게 못 켜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시간이 지체되는 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할 때 발표 차례를 넘겨야 되는데 화면 공유 안 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시간이 지체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면 수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대면 수업이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교수님들 혹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이런 건데 여기서 줌에서 하다 보면은 소외시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어색함을 느끼고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비대면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비대면 수업의 편한 점들을 조금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되게 엄청 아침 수업이어도 제가 씻고 되게 준비를 하면서 대면 수업을 가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예습도 하면서 이렇게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뭔가 집중도도 향상되고 잠도 깨면서 친구들의 발표 혹은 교수님들의 말씀을 되게 쉽게 집중도 있게 들을 수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시간 강의는 잘 끊기기도 하고 수업에도 집중하기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시간 강의의 경우는 편한 장소에서 편한 차림새로 듣는 게 아니라 정돈된 옷차림으로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편한 상태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해이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18학번과 19학번 학우들의 경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모두 경험하였기에 비대면 강의의 질이 악화되었음을 여실히 느낍니다. 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교수님과의 직접적인 피드백이 일단 확실했는데 지금
비대면을 하고 나서부터 교수님한테 뭔가 질문을 하거나 이런 기회를 잡기 어렵고, 일단은 교수님께서 계속 말을 이어가시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교수님이나 저희 학생들이나 비대면을 솔직히 많이는 안 해봤으니까 그 부분에 스킬적인 면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거는 학생 개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면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전부 한 번에 볼 수 있고, 무슨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그 수업에서 좀 지양해야 할 태도나 행동이 나왔을 때 그거를 쉽게 제지하거나 주의를 줄 수 있는데,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뭐 캠을 키지 않는 경우도 많고, 뭐 그래서 좀 학생들의 주의력이 떨어진 게 좀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하면은 수업 중간중간에 좀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다른 기기를 사용할 여지가 좀 많다는 것과, 내가 편한 공간에 있으니까 좀 시간 장소를 구애를 많이 안 받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실시간이라고 해도 대면 때보다 확실히 교수님과의 학생들의 소통이 힘들고, 또 학생들 간의 그 소통도 힘들고, 뭔가 인터넷 문제 때문에 그 실시간의 의미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면서, 또 기계를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눈이 아프거나 건강 쪽의 문제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비대면 상황과 대면 상황에서의 수업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점은 공통된 점인데, 상호작용 측면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공유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작은 화면에서는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한 화면에서 모든 학생들의 얼굴 표정들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나타나지 않는 학생들은 얼굴을 또 드러내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얼굴 표정을 통해서 사실은 서로가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공감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면이 가장 어렵다라는 점이 비대면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요. 얼굴을 드러내지 않거나 또는 정지 화면, 다른 화면으로 대체를 해서 수업에 참여하거나, 그러면서도 또 다른 멀티태스크처럼 또 다른 활동을 하는 모습이 또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 교수자의 관점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다른 동료 학생들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참여도나 몰입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모두가 이제는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또 참여해야 될지 또는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일정한 하나의 원칙들을 지금 발견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보다는 수업 준비가 좀 더 충실해졌다. 제 입장에서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또 학생들도 더 많은 자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 어떤 탐구의 방법이라든지 또는 성찰하는 방법들을 좀 익혀나가는 과도기적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은 이전보다는 좀 더 우리가 학습의 관점에서는 좀 더 진전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시험 및 졸업시험 준비를 위한 스터디나 모임 등의 제한이 생겨 스터디 또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업에 몰입하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각 공부,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이후 점점 더 학업 성취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 듯합니다. 네, 우리가 성취라고 하는 말은 achievement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또는 performance다, 수행한다라는 말로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performance나 achievement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학습이 끝나고 내가 어떤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습자의 관점에서는 내가 수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실제로 알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실제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발견해내는 하나의 과도기 단계에 지금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기대이죠. 희망적이고
또 열망하는 것이기도 하고 기대하는 바인데 이러한 기대와는 어느 정도 아직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무래도 테크놀로지에 근거한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요소나 인간적인 요소 또 공감적인 상호작용의 요소가 많이 아직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 몰입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대면 상황에서는 교수님들이 때로는 이 수업에 좀 더 집중해 달라는 요청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또 잠을 잘 때는 잠깐 좀 쉬다 올래? 라고 하는 규칙을 같이 만들어가고 공유해 나가는 과정에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유도하거나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제 성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치먼트라든지 또 실제로 알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퍼포먼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의 수행은 실제로 저희가 지필 평가를 이제 치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이전보다 좀 성취 수준이 낮은 건 아닌가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아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낼 수 있는 에비던스는 실증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마 교육개발원이라든지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이 비대면 수업에서의 학업 성취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해내는 자료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학에서는 이와 관련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축적한 자료는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교수자들이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오랜 동안 강의를 하시면서 직관적으로 저희가 경험에 근거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무시할 수 없는 정성적인 측면이라고 보여지는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아마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주관적인 느낌들을 아마 공유하고 있지 않겠나. 상호 주관적인 어떤 경험이다 또는 감정이다 느낌이다 판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한 그 학습자들 스스로의 주관적인 판단과 또 교수자인 교수님들의 이런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좀 상호 주관적인 것이라 말씀드렸지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데이터가 우리 학교만이라도 한번 좀 산출하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우리가 학습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내는 자료들을 좀 축적하거나 확보할 필요가 한국의 교육의 중심에 있는 우리 대학에서 이러한 연구와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는 좀 선제적인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우들과 교수님들은 학습의 질과 학업 성취도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전공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대면 수업 상황에서 제 수업을 성찰해 보면 조금 느슨했던 측면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수업이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제가 스스로는 저도 이제 변화를 하고 적응을 하게 되는데요. 더 많은 강의 자료들을 제가 탑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면 상황에서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그 글 이면에 있는 내용들과 배경 지식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몰입도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원문을 같이 읽어 나가는 방식으로 필요한 전공 지식들을 공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강의 자료를 탑재하고 제가 미리 읽었던 자료들, 이미 줄 쳐진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가 탑재를 다 해주면서 학생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기를 원했던 방식이 하나의 변화였고요. 교양의 경우에는 이제 교원 인성의 실천이라는 과목을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훈인성의 실천이라는 과목은 제가 처음에 그 강의의 틀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비대면 상황에서 지금 대학교 2학년까지 우리 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 계속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과 학생들이라도 서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질 못했다고 봐요. 교양의 경우에는 제가 지식의 그 중요성에 대한 강의보다는 그걸 수위를 좀 낮추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된 비대면 수업 또는 원격 수업을 듣다 보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버리고 몰입하는 수준이 또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삶의 이야기들을 좀 더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또 학생들 간에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상호작용의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학교 민주주의 살리기라는 저희 한국교원대학교 시민교육사업단의 단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3명이나 지금 코로나에 대한 그 방역 지침을 준수를 잘 하면서도 소모임 활동을 또 경험학습을 직접 어느 곳에 자기들이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학습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또 체험을 통해서 무엇인가 경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경험 학습한 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주는 방식으로 학교 민주주의 살리기라는 교양 과목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가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전공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임용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것과 관련되는 거에 또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전공 과목의 경우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교양이라든지 또 사도 교양 교육의 필수 과목의 경우에는 인간적인 상호작용 또 인격적인 만남 또 삶의 내러티브를 공유하는 시간들 이러한 경험들을 좀 더 활발하게 또 활성화하려는 그런 변화를 취해 왔습니다. 다른 대학의 경우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상대평가로 전면 복귀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가령 서울 소재 모 대학의 경우 CL 과목의 지정을 확대하고 플립러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수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가 꼭 나쁜 것은 아니며 앞서 말했듯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평가를 위한 목적 없는 공부가 아닌 진정한 진리 탐구에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국민 백신 접종률 70% 이상을 목표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학가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어떤 모습이 뉴노멀로 자리 잡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NU 뉴스라인 명수민입니다.